안녕하세요. 책과 결혼한 책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지은이 네빌 고다드의 책 제목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전 삶과 다르게 살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믿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죠.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남 탓, 세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우선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현실을 상상을 통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 정도의 바람이나 가벼운 상상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기분처럼 세세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상력이 없었다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참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이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가 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장벽도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상의 길을 택하든가 감각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새로운 상상에 대답할 것이고 성취된 소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깨워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이대한 것을 상상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이대한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교정의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을 새롭게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던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에 대해 상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이 성취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느끼면서 잠에 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우리의 일상들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의 장면들을 교정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했던 것에 따라 하루의 일들을 매일 구원해야만 합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오늘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편지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십시오.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읽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을 새로 쓰는 것의 핵심이고 잘못된 하루의 일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변화시킬 때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던 인간은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인간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이런 적극적인 창조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돌아가는 수레바퀴의 흐름을 깨고 미래를 조금씩 더 넓혀 가게 됩니다. 잠들기 전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쓰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교정된 장면과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는 모든 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 왔으며 이것은 감각의 경계 밑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거와 모두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물에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와 미래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정되거나 치료할 때 가장 으뜸되는 행위는 새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라는 것이 현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교정된 과거 역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 직접 결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경험한 일들을 교정에 서서히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이런 시험을 직접 할 때에만 여러분이 통제되고 깨어난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체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일깨우고 자신이 뜻하는 모습이 되는 힘을 가진 우리 내부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공포와 불안정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있는 사랑스럽지 않는 모든 것들의 종말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매일의 일과를 교정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대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온전히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1부를 마칩니다. 이상 책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